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은 혁신이 멈춘 그야말로 스마트폰 빙하기였습니다. 제조사들은 카메라 구멍을 조금 줄이고 속도를 조금 높이는 식의 급 나누기로 가격만 올렸고, 소비자는 더 이상 직사각형 스마트폰을 보며 설레지 않게 됐습니다. 이 거대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영원한 추격자 중국이었습니다. 2024년 말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2번 접는 메이트 XT를 내놓으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애플을 넘었다, 삼성은 끝났다라며 축포를 터뜨렸죠. 겉으로 보면 10인치급 태블릿이 되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그 세계 최초 타이틀에는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웃폴딩 방식입니다. 병풍처럼 접히는 구조라 접었을 때 화면 일부가 바깥으로 그대로 노출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0만 원짜리 폰을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화면이 열쇠, 동전과 비비는 상황을요. 출시 직후 설탕폰이라는 조롱이 나왔고, 한번 떨어뜨리면 중고차 값이 날아간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애국 소비로 포장될 수 있어도 냉정한 글로벌 시장에선 결국 비싼 장난감으로 보였던 게 현실입니다. 그때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경쟁사가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고 언론이 삼성 굴욕이라 떠들어도 수원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최초가 아니라 완벽한 최고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제조업의 본질을. 그리고 2026년 삼성의 해답은 명쾌했습니다. 태블릿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단 그 어떤 흠집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길, 인폴딩을 선택합니다. 화웨이가 한계 때문에 화면을 밖으로 뺀 것과 달리 삼성은 양쪽 날개를 모두 안으로 접는 직작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가장 비싼 메인 디스플레이를 기기 안쪽으로 완전히 숨겨버리는 설계. 접는 순간 메인 화면은 갑옷 안으로 사라지고 스크래치와 먼지, 충격으로부터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접었을 때는 무엇을 보느냐? 삼성은 기기 바깥에 별도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달아 접으면 우리가 쓰던 바형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소엔 단단한 방패, 필요할 때만 화려한 날개를 펼치는 것. 이게 삼성의 사용자 경험 철학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이 단지 튼튼해 보인다는 이유로 425만 원을 지불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압도적인 기술 격차, 힌지입니다. 화면을 3번 접는다는 건 종이접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수만 번을 접었다 펴도 견뎌야 하고, 펼쳤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해야 합니다. 초창기 폴더블의 깊은 주름을 기억하시죠? 중국 제품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펼치면 면이 만나는 지점이 쭈글쭈글하게 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머 플렉스 힌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경첩이 아닙니다. 시계 태엽처럼 수십 개의 미세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공학의 결정체.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접히는 곡류를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 완전히 접혀도 틈이 없고 펼치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게 팽팽하게 당깁니다. 여기에 듀얼 레일 구조로 충격을 분산해 떨어뜨렸을 때 힌지가 충격을 흡수하며 패널을 보호하는 척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화웨이가 힌지를 접는 도구로 봤다면 삼성은 생존 장치로 제정해야 한 셈입니다. 성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면이 3개면 두께도 3배가 될 것 같지만 삼성은 벽돌이 되는 걸 막았습니다. 트라이폴드에 접었을 때 두께는 12.9mm 수준이라며 케이스 낀 대화면 폰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패널을 극도로 얇게 만들고 배터리를 얇고 넓게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600mAh라는 대용량을 담았다고 합니다. 얇은데 오래가고 발열도 잡아야 하니 베이퍼 챔버 같은 냉각까지 꽉 채웠다는 거죠. AP는 퀄컴 최신 스냅드래곤 라인으로 고사양 작업을 동시에 돌려도 버벅임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IT 매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시장은 지갑을 연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층도 뚜렷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금융 트레이더들은 이 제품을 주머니에 들어가는 워크스테이션이라 부릅니다. 펼치면 10.2인치급 화면에서 블룸버그 차트를 띄우고 뉴스 검색을 하고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는 3분할 멀티태스킹, 바형 스마트폰에선 불가능했던 생산성입니다.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블루투스 키보드만 있으면 카페에서 코딩이 가능하다며 노트북을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삼성이 노린 타겟은 명확합니다. 시간 이꼬르 돈인 사람들, 최고의 효율을 사는 프로들, 그들에게 400만 원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이번 트라이폴드 흥행이 삼성전자에 갖는 의미도 큽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은 프리미엄은 애플, 중저가는 중국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초프리미엄이라는 새 영토를 열었습니다. 애플도 아직 못한 길, 중국은 가다가 넘어진 길에 삼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깃발을 꽂았다는 서사입니다. 이제 시장의 질문이 바뀝니다. 애플은 왜 안 접어? 이 질문 자체가 삼성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기준을 삼성이 만들고 애플이 해명해야 하는 구도. 애플도 폴더블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빨라야 2027년 이후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들이 주저하는 사이 삼성은 3번 접는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425만 원이라는 가격은 대중화의 큰 장벽입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은 처음엔 비쌌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가능하다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수율이 안정되고 기술이 내려오면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바형 스마트폰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삼성이 서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6년 뉴욕 5번가의 긴 줄은 단순한 대기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스트 팔로워였던 삼성이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돌아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애플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리고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따라붙을까요? 스마트폰 전쟁 이막은 이제 막 올랐고 지금 가장 높은 곳에는 삼성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